분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손글씨 데이터입니다. 케라스를 이용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지금 실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콜앱 런타임에 접속을 했을 때 이렇게 옆에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를 보실 수 있고, 이 안에 이 앱리스트 테스트 데이터, 앱리스트 트레인 스몰 데이터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울 때 화면에 Hello World라고 출력해 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파이썬을 처음 배웠을 때에도 아마 프린트 헬로 월드를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여러분 아마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할 겁니다. 이 앱리스트 데이터셋은 이 머신러닝계의 헬로 월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먼저 이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앱리스트 데이터가 잘 동작하는지로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앱리스트 데이터는 아주 잘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쉽고 확인하기 쉽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성한 모델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림판에서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써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 여기에 업로드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콜앱에서 업로드를 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구현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도구를 준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하는 과정을 도구 준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한글 파일, 한글 폰트 파일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미리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이죠.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채워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 전처리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이 앱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전처리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정의합니다.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하고 실제로 모델 학습 핏을 합니다. 핏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델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미지를 가져와서 실제로 그것을 잘 읽어내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임포트를 합니다. 우린 텐서플로우 넘파이가 필요하고 이미지를 그려보기 위해서 파이플롯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워닝, 경고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그노어 하게끔 이것도 임포트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는 이렇게 쉽게 로드 데이터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앱리스트 데이터는 이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게 압축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압축을 모두 풀어서 이렇게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어떤 학습 데이터의 X값, 입력 데이터, 그리고 레이블
평가 데이터에 입력 데이터 레이블로 각각 나누어서 넣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각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학습 데이터 6만 개와 테스트 데이터, 평가 데이터 10,000개를 읽어왔습니다. 네, 이 엠니스트에는 총 7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해보면 학습 데이터는 6만 개이고 28x28의 형태이고요. 레이블은 6만 개이고 역시 이것은 값이 하나만 들어있죠. 그래서 이 y-값은 이런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제일 첫 번째 것은 5, 그 다음 0, 4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평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제 개수가 10,000개라는 것만 다르죠. 이 평가 데이터의 가장 앞에 있는 숫자는 지금 7입니다. 이것은 정답 레이블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시각화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트레인 이미지, 학습 이미지를 출력을 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비교적 잘 쓰여진 글씨라서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전체를 하는 과정은 이렇게 각각의 X의 학습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255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지금 흑백 이미지고 이 값들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해줍니다. 너무 큰 숫자를 많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 문제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55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 모델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퀀셜 모델을 만들 것이고 이렇게 레이어를 flatten, dense, drop out, dense 이렇게 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input shape은 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28x2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셔야 되죠. 데이터의 형태는 28x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shape도 28,28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 dense의 아웃풋이 128개, 그 다음 마지막 dense의 아웃풋은 10개입니다. 이 10개는 0, 1, 2, 3, 4, 5, 6, 7, 8, 9 이 10개 중에 한 개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여기서는 렐로, 여기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서머리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모델의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차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모델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쓸 거고 로스 손실 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큐러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에포크가 5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액큐러시가 처음에 0.91, 0.9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네, 5번을 다 맞췄을 때에는 이렇게 0.9764, 꽤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스도 0.2963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0.0736까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학습도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evaluate 함수를 통해서
이 모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Xtrain, Ytrain, 즉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았고, 여기에서는 Xtest, Ytest, 즉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때의 손실값은 0.0721이 나왔습니다. 네, 학습했을 때의 손실값보다 아주 조금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학습을 했을 때 0.9764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0.9781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더 높은 숫자입니다. 네, 이 값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 학습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한번 결과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9.5, 0.66, 1.5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높은 값은 어디인가요? 네, 여기 9.9999 여기가 가장 높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중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여기도 9.5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2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이 뒤에 있는 지수, 이 값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것은 7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던 값이 7이었을까요? 네, 제일 첫 번째 있던 요 X 데이터는 7이었어요. 테스트 데이터는. 네. 그러면 제가 만든 아까 여기에서 업로드했던 이 이미지를 가지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5.png 파일을 읽어옵니다. 저는 100x100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28x28로 바꿉니다. 여기에서 입력 데이터는 28x28로 들어갔었죠.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5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배경이 하얗고 글씨가 까맣죠. 그래서 반전을 시켜줍니다. 255에서 요 각각의 픽셀의 값들을 빼줍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출력해 보았더니 이런 이미지로 나오고요. 이미지의 분류 결과는 지금 5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제 이미지를 두 번째 7이라고 쓴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보면 네, 나의 이미지의 분류 결과는 지금 7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MNIST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를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